안녕하세요. JJ 성형외과 홍진주입니다. 오늘은 예전에도 한번 딱 다뤘는데요. 눈빛이 성형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러니까 눈빛 성형이라고 이제 제가 말하곤 하는데요. 눈빛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눈 수술, 눈 주변 성형에 의해서 많이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눈빛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그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은 얼굴의 그 명암에 따라서 얼굴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이영표 선수 젊었을 때죠. 이영표 선수 별명이 초롱이죠, 초롱이. 예. 그 눈이 초롱초롱하다는 뜻이잖아요. 눈동자의 위쪽 부분에 가서 저렇게 눈빛이 있어요. 이게 눈동자 위쪽 부분에 가서 눈빛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초롱이거든요. 예. 이 쌍꺼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쌍꺼풀이 있는 눈은 눈동자의 위쪽 부분에 저런 반짝거리는 눈빛이 있어요. 라이트 리플렉스가 있는 거죠. 반면에 쌍꺼풀이 없는 분들은 위쪽에 그림자가, 눈동자의 위쪽에 이렇게 그림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위쪽 대부분의 이제 빛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지금 이렇게 쌍꺼풀이 없는 눈 같은 경우에, 이분 같은 경우에 눈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전에 류승수 씨예요. 눈이 딱 작다고 생각하는 그 배우 류승수 씨예요. 근데 류승수 씨가 사실은 눈이 엄청 큰 눈이에요. 엄청 큰 눈. 이 안쪽에 눈이 크지. 그러나 그 앞쪽에 쌍꺼풀이 있어서 뜬 눈 앞쪽을 이렇게 가리고 있고 빛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 다 지금 막고 있죠. 그러니까 이 눈꺼풀이 앞쪽을 가리고 그 아래쪽에 그림자를 만드는 거죠. 그림자를 만드니까 당연히 눈빛이 아래쪽에만 조금 나오게 되겠죠. 대부분의 광원, 빛이 위쪽에서 오게 되니까 사실 아래쪽에서 오는 눈빛은, 아래쪽의 눈빛은 일부러 그쪽으로 조명을 쏘지 않는 한 대부분은 초롱한 느낌이 나지 않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쌍꺼풀이 있고 없고가 사실 눈빛을 결정하는 아주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연령대라면. 네. 여기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눈을 이렇게 딱 뜨죠. 눈을 뜨는데 눈 앞을 가리고 있던 피부가 눈을 뜨면서 완전히 위쪽으로 접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뜬 눈의 일부를 이렇게 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쪽에서 피부가, 눈을 떴을 때 위쪽에서 완전히 피부가 접혀서 그 피부가 눈을 전혀 가리지 않는 눈에 비해서 요만큼 적게 보이고, 눈이 적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동자에 그림자를 만들게 되죠. 이게 사실은요, 눈이 모자를 쓰고 있는 거랑 비슷해요. 눈이 모자를 쓰고 있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있으면은 눈 앞쪽 부분, 눈 위쪽 부분에 이런 모자 또는 이 차양, 처마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그렇게 앞쪽을 이렇게 가리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눈은 요 정도밖에 보이지가 않고 죄송합니다. 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의 일부만 보이게 되고 그거 플러스 이 차양, 모자에 의해서, 모자의 이 캡에 의해서 이만큼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반면에 그렇게 피부가 위쪽에서 접혀서, 지금 여기 쌍꺼풀 라인은요, 눈 위에 그냥 선이 그어진 것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처져 내려올 피부가 서로 접혀서 라인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속눈썹이 완전히 다 노출이 되고, 속눈썹이 완전히 노출이 되니까 눈동자가 다 보이는 거죠. 사실은요, 이렇게 눈의 위쪽 부분을 가리고 있는 현상, 이걸 이제 무쌍이라고 하잖아요. 이 무쌍은 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눈동자에 그림자, 그러니까 그늘을 제공해 주는 거죠. 왜 우리 선글라스 왜 껴요? 선글라스가 눈에
직사광선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쌍꺼풀이 없음으로 인해서 눈동자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눈동자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대신에 눈빛이 좀 적고 눈빛이 좀 작게 아래쪽만 나오고요. 또 눈이 요만큼 원래 요만큼 작아 보이게 되는 단점이 있죠. 사실 그래서 바로 쌍꺼풀 수술을 하는 거죠. 사실은 안구의 건강만 생각한다면, 눈의 건강만 생각한다면 동양인의 이 무쌍이 훨씬 더 우성 유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눈빛과 눈이 크게 보이는 게 우리 문화적으로 눈을 더 예뻐 보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성형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일본의 5,000엔권에 있는 인물이에요. 제가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 히구치 이치오 뭐 이런 분인데, 제가 우연히 보다가 지금 보면 눈동자하고 흰자가 특히 그 위쪽 부분이 약간 어둡게 처리가 됐죠. 이게 쌍꺼풀이 없어서 눈동자에 눈빛이 적은 걸 이 화가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까만 눈동자하고 흰자가 좀 덜 구분이 져요. 동양 사람들의, 그러니까 쌍꺼풀이 없는 무쌍인 분들의 전반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 똑같이 쌍꺼풀이 있더라도 쌍꺼풀의 형태에 따라서도 조금 눈빛이 달라져요. 이렇게 눈 위에 지방이 없는 경우, 이렇게 지방이 없는 경우가 있고, 이 상대적으로 눈두덩이 불룩한 경우가 있죠. 여러분 인상이 어때요? 눈두덩이 불룩하면 인상이 조금 강해 보이는 느낌이 있죠.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불룩한 눈두덩 때문에, 이 불룩한 눈두덩이 눈을 직접 가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광원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막기 때문에 특히 눈동자의 윗부분, 눈의 위쪽 부분에 그림자를 만들고 그쪽 부분에 눈빛을 작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게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노려보는 거, 이렇게 노려보는 그런 형태의 눈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쌍꺼풀 처음에 했을 때 눈두덩 두껍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을 충분히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느끼하거나 아니면 인상이 강해 보이는 원인이 되는 거죠. 사실 인상이 착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고 이런 인상은 이렇게 눈 위에 지방이, 똑같은 쌍꺼풀이 있더라도 눈 위에 지방이 없는 것이 좋은데, 그 없는 것이 더 눈빛이 더 맑고 눈빛이 더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우리 예전에 그 빅뱅의 탑이죠. 이름이 뭐였더라? 그리고 이병헌 씨죠. 보면 인상이 좀 강해 보이죠. 인상이 강해 보이는 이유는요, 눈두덩이 두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눈빛이 이게 하나죠. 이병헌 씨는 어때요? 눈빛이 두 개죠. 왜냐하면은 눈두덩이 이렇게 두툼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보면 인상이, 이병헌 씨가 착해 보이죠. 이렇게 보면 착해 보이죠. 이 인상이 좀 강해 보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눈빛이 많으면 많을수록 착해 보이거든요. 그 이유는 눈두덩이 두툼하냐 아니면은 눈두덩이 볼륨이 적으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 이제 지방을 넣는 경우도 많거든요. 지방 넣었을 때 인상이 강하게 보이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각상인데, 보세요. 조각상이 정말 이게 진짜 몇천 년 전 아마 이게 비너스일 거예요. 비너스. 눈동자가 있고 그 위에 눈두덩이, 서양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눈두덩이 당연히 눈동자보다 더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겠죠. 눈을 덮는 커버니까. 그래서 항상 미술할 때 눈동자를 그릴 때요, 눈동자의 위쪽 부분에 가서 섀도우를 살짝 만들어요. 그래야지 더 자연스럽고 실제와 같아지는 거죠. 어쨌든 이 눈빛이 얼마나 만들어지냐는
이 눈두덩이, 쌍꺼풀이 있을수록 눈빛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또 이 눈두덩이 상대적으로 덜 돌출되어 있어야지 눈빛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구 돌출이라고 그러죠. 안구 돌출. 눈이 튀어나왔다고 안구 돌출. 이런 분들 보면은 눈두덩이 꺼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사실 눈빛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눈빛이 제일 그러니까 크고 풍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착해 보이죠. 착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불쌍해 보이고. 뭐 지금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눈동자가 다 노출돼 있고 눈두덩이 그러니까 눈이 더 노출돼 있는 거고요. 여기는 눈두덩이 더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눈에는 상대적으로 그림자가 많이 지고 그래서 눈빛이 적어 보이는 거죠. 쌍꺼풀 하는 이유가 바로 쌍꺼풀에서 눈이 커져 보이는 이유가 눈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가려진 부분을 걷어 올려주고 무엇보다도 눈빛이 더 커지기 때문에요. 네. 눈빛이 더 커지는 것이 쌍꺼풀 수술의 원리라. 쌍꺼풀 수술하면은 이 미용적으로 더 예뻐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쌍꺼풀이 있고 없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눈이 처져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쌍꺼풀이 없는 분들은 눈이 처져 있어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거는 나이 들어서 처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대부분 쌍꺼풀 수술할 때 처졌다고 해서 피부를 자르기도 하거든요. 그 자르는 거면 안 돼요. 자르면 오려내면 안 돼. 왜냐하면 이거는 피부가 접히지 않았기 때문에, 쌍꺼풀 라인이 접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처지는 거지, 피부가 양이 많기 때문에 처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쪽으로 쌍꺼풀을 만들어서 접어주면 안쪽에서 위쪽에서 속눈썹 위쪽에서 접히기 때문에 내려올 피부가 없는 거죠. 내려온 피부가 없는 거죠. 또 이것은 나이 들어서 생긴 현상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무쌍은 더 눈을 보호해주는 장치라고요. 특별 장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부를 잘라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쌍꺼풀 수술하면서. 네. 여기까지가 이제 쌍꺼풀이에요. 여기까지 눈이 처진 분들은 그냥 쌍꺼풀이 없어서 처진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안검하수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쌍꺼풀이 있는 분들도 쌍꺼풀 위쪽에 있는 눈두덩 피부가 내려와요. 사실 이 피부는 간혹가다 이 피부가 어렸을 때 비해서 이렇게 더 헐렁헐렁해져서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마에서부터 위쪽으로, 이 정수리에서부터 이마 그리고 눈썹, 눈두덩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이고요. 눈의 위치는 변하지 않죠. 눈은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큰 조직의 하나의 유니트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 눈을 제일 끝부분인 눈두덩이, 그 유니트, 그러니까 정수리, 두피, 이마, 눈썹, 눈두덩이 하나의 유니트처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 유니트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 제일 끝단 부분인 눈두덩의 피부가 눈을 가리는 현상이죠. 이때 눈은 잘 뜰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나이가 들어서 눈 뜨는 힘에 근육이 약해졌다, 이런 일은요 아주 진짜 고령, 대략 한 80대 이후에 아주 고령에서나 나타나는 일이고요. 50대, 60대, 70대까지도 눈 뜨는 힘이 약해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이렇게 눈꺼풀의 위쪽 부분, 눈꺼풀의 피부 파트, 그러니까 눈꺼풀이 있으면은 그 안쪽에 있는 눈을 뜨는 근육 파트가 더 심층부에 있는 구조고요. 바깥쪽에는 이렇게 피부하고 눈을 감는 근육이 있는데요. 그 피부가 오버라이딩, 아래쪽, 원래 위에 있던 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원래 속눈썹보다 위에 있던 살이 속눈썹보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오버래핑 되는 거죠. 아래쪽으로 다른 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눈처짐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어, 눈 뜨는 힘이 정말로 약해서 위쪽으로 접어주지 못하는 거. 이게 안검하수죠.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서 나는 나이가 들어서 안검하수가 생겼어. 안검하수 때문에 수술했어. 이거 잘못된 얘기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물론 나이 드시면서 이렇게 눈 위가 꺼지거나 또 젊었을 때부터 눈 뜨는 힘이 조금 약했어. 눈 위가 꺼졌어. 이런 분들은 안검하수 같은 증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눈두덩이 꺼지면 피부가 잘 부드럽게 접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렇게 생기는 요런 형태로 노화가 오시는 분들은 이거는 안검하수하고 준하는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런 뭐 치료라고 할 건 없지만 그런 수술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눈은 잘 뜨시는데 바깥쪽 눈두덩이의 피부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가리는 경우에는 눈처짐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두 경우 모두 특히 눈처짐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눈동자의 위쪽 부분에 아까 무쌍인 경우와 비슷하게 그림자가 생기고 당연히 눈빛이 줄어들죠. 또 눈빛이 이렇게 아래쪽에만 보여요. 그러니까 인상이 강해 보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눈을 잘 뜬다고요. 눈을 이렇게 탁 잘 떠요.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눈두덩을 밀어붙이죠. 그리고 나이가 드셔서 위쪽에서 이마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눈두덩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밀리고 또 아래쪽에서 눈 뜨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물리니까 눈두덩이 불룩해지는 현상이 생겨요. 예. 그래서 눈처짐의 초기에는요, 눈을 직접 가리는 현상은 조금, 왜냐하면 특히 이제 쌍꺼풀이 있는 분들은 바로 가리지 않고 먼저 눈두덩이 불룩해지는 현상이 생겨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썹은 내려오고 눈은 잘 뜨니까 눈두덩이 불룩해지는 현상이 생기고요. 특히 이마에다 보톡스 같은 거 맞으시면은요, 눈썹이 아래쪽으로 더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눈하고 눈썹 사이가 더 가까워지고 그 사이에 있던 조직은 더 불룩해지고 그래서 마치 부어 보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눈처짐, 노화에 의한 눈처짐의 첫 번째 증상은 시야를 가리는 게 아니라 시야를 가리기 전에 먼저 눈두덩이 불룩해지고 그래서 인상이 강해 보여요. 이렇게 지금 이 눈에서도요, 보면은 여기까지는 그림자가 지는 거 아시겠어요? 예. 이렇게 지금 요 아래쪽에는 반짝반짝 비치잖아요. 근데 여기, 그러니까 눈동자의 대략 한 3분의 1 위쪽에는요, 그림자가 지는 현상이 있고 그래서 인상이 강해 보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이렇게 눈두덩이 두터워지는 단계를 지나서 제가 좋아하는 배우 지금 돌아가셨죠? 크리스토퍼 플러머라는 사운드 오브 뮤직의 그 폰트랩 대령이시죠. 그분도 이게 이제 1965년이래요. 요 1965년 사운드 오브 뮤직이 1965년 작품이래요. 그리고 요게 2014년,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2014년. 예, 지금 쌍꺼풀 라인이 다 먹히고 마치 무쌍처럼 아래쪽으로 가려서 눈빛이 사라지고, 눈처짐에,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증상이 눈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눈두덩이 불룩해지면서.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시야를 가리게 되는 거죠. 우리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시죠? 지금 어때요? 물론 이게 야외이기도 해요. 야외라는 요소도 있지만 눈동자에 까만 눈동자하고 흰 눈동자가 구분이 안 돼. 그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눈동자까지, 눈 안쪽 표면까지 빛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요 눈 주변에 살들이 내려와서 두툼해진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 안쪽으로는 빛이 안 들어가고, 빛이 안 들어가니까 까만 눈동자, 흰 눈동자가 구분이 안 가요. 이마를 올려서 그걸 보상작용을 하면은요, 이렇게 쌍꺼풀도 보이고 눈빛도 이렇게 또렷하게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제 원래 우리 눈은 보상작용,
눈썹도 끌어올리고 눈도 일부러 더 크게 뜰 수가 있어요. 그런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보상을 할 수도 있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보상을 하기 위해선 이마주름을 쓰게 되는 건데, 이마주름 있는 데다가 이제 보톡스를 맞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보상작용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늘 그냥 이러고 다니시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연세가 있으셨을 때 보톡스를 맞는 거는 좀 주의해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눈빛은요, 지금 보면 이게 다윗상이 데이비드상이죠. 이것도 조각이잖아요. 예. 지금 데이비드상 보면은 눈동자가 있고, 그거보다 더 튀어나와서 눈두덩이 있고, 눈꺼풀이 있고, 그거보다 위쪽에 눈썹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결국 눈빛은 눈 위쪽에 있는 조직이 얼마나 얇아지고 얼마나 적으냐에 따라서 눈동자 위쪽 부분의 조직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형수술로 바로 눈동자 위쪽에 있는 눈으로 가는 빛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줄여주는 수술들이 바로 눈빛 성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쌍꺼풀이죠. 쌍꺼풀 하면은 위쪽에 가려진 부분을 걷어 올려서 눈빛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진 눈이 있으면은 예전엔 많이 했던 수술이죠. 요즘에 저는 사실 요거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처진 눈꺼풀을 잘라내는 상안검 성형이 있겠고, 또 눈썹 밑에서 피부를 오려내는 눈썹 파 거상 방법이 있고요. 또 이마 쪽에서 이렇게 눈두덩을 끌어올리는 내시경 이마 거상이 있겠습니다. 사실 특히 내시경 이마 거상의 목표는요, 주름 없앤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름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수리에서부터 이마, 그리고 눈썹, 눈두덩까지가 하나의 단위로 이렇게 처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을 가리는 원인은 이마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마 유니트의 제일 끝단인 눈두덩이 속눈썹보다도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눈을 가리고, 그 이전 단계에서 눈두덩이 불룩해서 눈빛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눈빛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에 그 눈두덩과 눈썹을 끌어올리는 게 이마 내시경 이마 거상의 진짜 목표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잘 돼야 잘 된 수술인 거죠. 이마 주름을 펴는 수술이 아니죠. 오히려 사실 이마 주름은 젊은 사람들한테도 있고 표정을 지으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없애면 저는 어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쌍꺼풀 수술, 또 눈두덩이에 있는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도 있어요. 제가 그 사진은 뺐지만, 또 상안검 성형 수술, 눈썹파 거상 수술, 내시경 이마 거상 같이 처진 눈, 노화에 의해서 처지는 눈을 개선하는 수술들이 바로 눈빛을 크게 해주는 수술이고, 이런 수술들의 1차적인 목표가 눈빛을 이전처럼, 또 예전보다 무쌍일 때보다 더 크게 해주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눈빛 성형이라는 게 뭐 새롭고 특이한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눈 주변 수술들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질문을 한번 먼저 좀 받겠습니다. 암모나이트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어디서 눈빛 성형은 어렵다는 걸 본 것 같은데 가능한가 봐요. 저도 뚜렷하지 않는 눈빛이 고민입니다. 네, 사실 제가 예전에 어떤 성형외과 원장님 유튜브를 봤어. 거기 보니까 눈빛은 살아오는 이력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눈빛이 성형에 의해서 변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바로 예, 그렇죠. 눈빛이라는 게 노화에 의해서 눈 위쪽에 있는 볼륨이 두툼해졌기 때문에 예, 또 아래쪽에 내려오기 때문에 눈빛이 가리고 바로 그걸 리버스 그걸 반대로 원래 위치로 갖다 놓는 것이 눈빛 성형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무쌍인 경우에 쌍꺼풀이 눈빛 성형이 되는 거고 눈처짐이 있는 경우에는 위쪽으로 눈두덩과 눈썹을 끌어올리는 것이 눈빛 성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원래 이제 눈이라는 게 우리 신체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유광, 그로시아, 하이그로시라고 그러죠.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광이 있는 그런 조직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몸에서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마치 이렇게 창처럼 들여다 보이는 거죠. 창 주변에 있는 창으로 가는 빛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완화시켜 주는 게 바로 눈빛 성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표적인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박지연님, 저는 쌍꺼풀 재수술한 지 10년 정도 되었는데 점차 작아지는 듯 처지는 느낌이 있어서 고민입니다. 재수술을 한 눈이라서 아마 실리프팅도 재수술을 한 눈이라서 이마 실리프팅도 자연스럽고 효과가 좋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예. 뭐 사실은 뭐 누구든지 그러니까 쌍꺼풀 재수술한 다음에 10년 있다가 쌍꺼풀이 작아졌다고 하셨는데요. 쌍꺼풀 재수술하지 않아도 작아지고요. 원래 쌍꺼풀 원래 있는 서양 사람 같이 원래 쌍꺼풀이 있는 사람들도 작아져요. 그거는 뭐 고민할 문제는 아닌데 바로 눈두덩이 내려와서 점점 작아지는다는 뜻이죠. 네, 이 방법, 그걸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안검 성형보다는 이마를 리프팅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마 리프팅하는 방법 중에서 실리프팅은 일반적으로 너무 효과가 짧아요. C를 통해서 눈썹과 이마를 이마 실리프팅이라는 것 자체가 이마를 통해서 눈썹을 끌어올려서 눈썹을 끌어올린 상태로 만들어 준다는 건데요. 이마 자체가 굉장히 단단한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근육이에요. 이마 자체가 피부나 지방의 요소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리프팅을 했을 때 금방 그 효과가 사라지죠. 실리프팅은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 근육처럼 움직이지 않는 지방 또는 근막 같은 것을 끌어올리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뺨이나 볼살 같은 거죠. 뺨이나 볼살에는 근육이 없어요. 근육이 훨씬 더 아래층에 깊은 층에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 처짐이 일어나는 부분을 끌어올리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마에는요 그런 지방층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리프팅은 효과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얼마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신다면 아까 내시경 이마 거상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라님, 눈이 처지니까 유라님 눈이 처지니까 눈 뜨는 힘이 약해지는데 이마로 눈을 뜨니까 주름도 생기고 불편해요. 처진 눈 수술을 하면서 이마 거상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꼭 같이 해야 효과가 있나요? 눈이 처지고 눈 뜨는 힘이 약해진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눈이 처지는 것은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눈꺼풀에 피부가 처지는 거죠. 눈꺼풀이 처지는 것도 아니에요. 눈꺼풀에 피부가 처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눈 뜨는 근육의 힘이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눈꺼풀, 우리 그 아이리드라는 거, 아이리드, 눈의 뚜껑에는요, 바깥쪽에는 피부하고 눈을 감는 근육이 존재해요. 그리고 눈을 뜨는 근육은
이 눈꺼풀에 제일 깊숙한 데 있어요. 그 두 사이가 지방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깥층, 안층 그러거든요. 내층 그러거든요. 바깥층은 눈을 뜨는 기능은 없어요. 안쪽에 내층, 이너 레이어에만 눈 뜨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너 레이어가 처지는 게 아니라 아우터 레이어, 바깥쪽 레이어가 처지는 거고, 모든 눈 처짐 수술, 이마 거상, 상안검 성형, 그리고 눈썹화 거상 모두 다 바깥쪽 레이어만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안쪽 레이어를 올리면은요, 눈 찌그러지고 난리 나요. 근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마로 눈을 뜨게 되는 것은 이마로 눈을 뜨시는 게 아니라, 젊었을 때 안검하수가 아니라면은요, 이마로 눈을 뜨시는 게 아니라 그 내려간 아우터 레이어, 바깥쪽 피부를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연히 아까 제가 조 바이든 대통령 그 눈을 떴을 때 얘기죠. 바로 주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이마 거상만 하시면 되는 거죠. 처진 눈, 그러니까 처진 눈 수술하고 이마 거상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마 거상 자체의 목표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마 거상의 목표가 바로 처진 눈 수술이, 처진 눈을 개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진 눈 수술 따로, 이마 거상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쌍꺼풀이 없는 동양 분들 중에서는 이마 거상을 했을 때 그 효과가 미약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그 정도가 대개는 그 이마 거상 시점보다 한 10년 내지 15년 전의 모습인 거지, 그러니까 그 10년 내지 15년 전 모습으로 가는 거고, 대개의 경우는 그 정도를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처진 눈, 뭐 예를 들어 상안검 성형이나 쌍꺼풀 수술을 꼭 같이 해야 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뷰님, 눈이 처지고 졸려 보여서 눈처짐 수술을 받았는데, 뷰님, 눈이 처지고 졸려 보여서 눈처짐 수술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눈이 더 사나워졌어요. 부작용인가요? 네. 졸려 보여서 눈처짐 수술 중에서 상안검 성형을 하면 인상이 강해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까 제가 상안검 성형하면 조금 인상이 강해 보일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수술의 특징이에요.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마침 제가 이게 이제 늘 하는 얘기예요. 근데 상안검 성형이라는 건 이렇게 처진 부분을 잘라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처진 게 이 피부가 늘어나서 처진 게 아니라 이마에서부터 위쪽으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수리에서부터 두피, 이마, 눈썹, 눈두덩이에 하나의 유니트처럼 내려와 있고, 눈을 가리는 것은 그거의 제일 끝단 부분인 눈두덩이니까 눈두덩이 피부를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피부를 잘라내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네. 잘라내면 그 위쪽에 내려와서 두툼해진 부분은 그대로 다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래보다도 어떻게 돼요? 원래보다도 더 두툼한 눈두덩이 돼요. 또 쌍꺼풀을 하느라고 쌍꺼풀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피부를 밀어붙이고, 위쪽에서 처져 내려온 눈두덩은 그대로 눈썹에 의해서 위쪽에서 압박을 받고 쌍꺼풀에 의해서 아래쪽에서 압박을 받으니까 눈두덩이 두툼해지고, 바로 그것 때문에 인상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상안검 성형을 하면 기능적으로는 되게 효과가 커요. 예. 그렇지만 바깥쪽 부분이 개선이 안 되는 거하고, 이렇게 눈두덩 위쪽 부분이 불룩한 것이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상안검 성형은 그렇다고 해서 쓸모없는 수술이 아니라 아주 고령층인데 한 70대 후반에서 80대 정도로 기능적인 문제가 크게 되실 때 수술이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뷰부님이 말씀하시는 처지고 졸려서 생겼다. 예,
인상이 강해 보였다는 아마 상안검 성형을 한 것이고요. 그건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원래 상안검 성형의 좀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코님, 미간 주름도 리프팅할 수 있습니까? 미간 주름, 그렇죠? 미간 주름은 원래 눈이 처지면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마가 처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눈만 처진 게 사실은 아니죠. 이마가 처짐으로써 미간 쪽에도 살이 남게 되고 미간 쪽에도 주름이 깊게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간에 주름을 펴는 것은 뭐 제일 간단하게 하는 거는 필러를 넣는 방법인데, 필러를 넣으면 여기가 두툼해져요. 아까 사진처럼 두툼해지기 때문에 미간을 그렇죠, 리프팅 해야죠.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이마 거상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기능적으로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기능적으로는 상안검 성형해서도 충분히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하는 수술이 기능적인 거는 다는 아니기 때문에 미적인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되게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위쪽에 있는 눈썹, 그게 하나의 유니트로 쳐져서 주름을 하나의 유니트를 쳐져서 이 눈두덩을 눈처짐을 만드는 거니까, 하나의 유니트처럼 눈처짐을 만드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이마를 거상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철기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타병원에서 눈밑지방 재배치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눈 감을 때 눈 밑과 코 옆에 당김이 남아 있습니다. 저녁이 될수록 코 옆에 당김이 심해져서 코가 조입니다. 이건 좀 드문 일인데요. 우리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눈 밑에 있는 지방을, 눈 바로 밑에 있는 지방을 주변으로 펴서 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코 앞이나 눈 밑에 당김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 자체가 당긴다고 해서 그 당기는 느낌을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자각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심하다면은 병원에 가서 한번 그걸 풀어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방법인데, 일반적으로는 지방을 재배치하고 당김이 생기는 6개월이 지났는데 당김이 남아있다. 그건 매우 드문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다른 문제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눈밑지방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성형외과에서는요, 되게 이제 양쪽을 수술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눈도 2개, 뭐 이렇게 코도 보면 이쪽 면, 또 얼굴도 이쪽 면, 두 부분을 이제 수술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이게 부작용인지, 그러니까 너무 많이 당겨서 아픈 부작용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가장 좀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양쪽이 다 당겨. 양쪽이 너무 다 당겨.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부작용일 가능성은 조금 적어요. 그냥 그게 수술에 의한 효과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쪽만 압도적으로 아프거나 한쪽만 압도적으로 반대편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당겨. 그렇다면 그거는 조금 빨리 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그렇게 이제 양쪽이 비슷한 증상을 보이면은 그건 큰 문제가 없는 거고, 한쪽만 너무 많이 당기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제 철기님의 경우에도 당김 현상이 양쪽 다 있다면 크게 문제가 아닌 거고요. 한쪽만 있다면 그건 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뿔리에님,
눈이 짝짝이인 뿔리님, 눈이 짝짝이인 경우에는 한쪽 눈을 교정하려면 뒤트임이나 밑트임이 답인가요? 네, 눈이 짝짝이. 근데 사실 눈은요 다 짝짝이 아니신 분들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교정해야 하는 짝짝이들이 있죠. 교정해야 하는 짝짝이. 그러니까 당연히 큰 눈을 작게는 안 하고 작은 눈을 크게 해야 되는데, 되게 교정이 필요한 짝짝이는요 그쪽 눈이 안검하수인 경우예요. 눈 뜨는 힘이 약한 경우예요. 그런 경우가 교정해야 되는 짝짝이고요. 아, 저런 경우도 있겠구나. 한쪽은 쌍꺼풀이 없고 한쪽은 쌍꺼풀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사실은 눈의 크기, 그러니까 양쪽 눈의 크기가 너무 차이가 난다라는 거는요, 뒤트임이나 밑트임이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보조적인 시술이에요. 되게 작은 눈을 크게 만들어서 양쪽을 맞춘다 할 때는 눈매 교정 수술이나 아니면 무쌍을 쌍꺼풀로 바꿔주는 그런 수술이 우선이 되는 거고요. 이걸 뒤트임이나 밑트임으로 맞추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도토리님, 눈두덩이에 묻혀있는 살은 해당 부위 또는 이마 슈링. 도토리님, 눈두덩이 뭉쳐있는 살은 해당 부위 또는 이마 슈링크로 많이 해결될까요? 슈링크요? 눈두덩이에다 슈링크하면 안 돼요. 슈링크는 피하 지방층에 콜라겐을 만들어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콜라겐을 만들어준다는 의미는 흉살을 만들어준다는 의미예요. 콜라겐이 흉살이거든요. 그래서 뭐 레이저 시술이나 그 초음파, 그러니까 슈링크라는 거는 그 초음파를 안쪽에 내려서, 그러니까 초음파를 안쪽에 들어가게 해서 초음파로 일정한 손상을 주고 그 손상이 낫는 과정에서 콜라겐이 만들어진다는 건데, 사실은 그 콜라겐이라는 게 흉살이죠. 고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고르게. 예. 그러나 눈두덩이에는요 고르게라도 흉살이 만들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눈두덩이에 뭉쳐있는 살은 그거는 지방층이거든요. 그래서 눈두덩이에 뭉쳐있는 살은 수술에 의해서 반드시 그 손상을 적게 하고, 주변 부분의 손상을 적게 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해당 부위를 슈링크 같은 걸로 하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간혹가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레이저를 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그 아래쪽에 있는 지방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피부 쪽에만 영향을 피부 쪽에 늘어진 피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그런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로우디님, 저는 눈이 무쌍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눈꺼풀에 겹주름이 생겨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 무쌍 눈매는 유지하고 주름만 개선하고 싶은데 어떤 수술을 해야 할까요? 무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마 거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처럼 완전히 눈꺼풀에 피부 주름이 다 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부 결 자체가 조금 접혀 있는 부분이 있고, 아까 제가 눈처짐은 피부가 늘어난 것은 전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약간은 늘어나거든요. 조금은 늘어나고 탄력이 줄어들거든요. 탄력이 줄어들면서 조금은 더 넓어지고, 그로 인해서 겹주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겹주름이 생기는 거하고, 눈하고 눈썹 사이가 가까워지니까 그 사이에 있는 피부가 아래 위로 압박을 받고 그래서 주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이마 거상이에요. 그런데 눈꺼풀에 있는 주름만 없애고 싶다. 미간 그런 데는 필요 없고 눈꺼풀에 있는 주름만 없애고 싶다. 쌍꺼풀 없이. 그럴 경우에는 눈썹화 거상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혜진님.
네. 혜진님, 나이가 들어서 눈이 처지는 경우 말고 선천적인 눈 처짐은 수술해야 하나요? 아직 20대입니다. 수술 안 하셔도 돼요. 아까 선천적인 눈 처짐이 아니라 무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검하수를 눈 처짐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죠, 대개는. 근데 이제 우리 혜진 씨가 안검하수를 눈 처짐이라고 얘기할지는 몰라. 그거는 만약에 안검하수라면 수술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만 대개 선천적인 눈 처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쌍꺼풀이 없는 무쌍인 경우가 많거든요. 수술해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눈에 마음에 들고 그러면은 구태여 꼭 쌍꺼풀 하지 않아도 예뻐요. 우리 그 류승수 배우 있잖아요. 지금 쌍꺼풀 안 하고 있어서 사실 지금 배우로서 아주 성공적인 캐리어를 하고 있잖아요. 예, 쌍꺼풀 없어도 돼요. 예, 그러니까 꼭 수술해야 하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천적인 게 아니라 그냥 무쌍이라는 거죠. 네. 가을이님, 병원이 압구정 현대백화점 근처.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엔젤님, 상안검 수술은 젊은 분이 하는 경우는 없는지요? 상안검 수술은 왜 모두 사나워 보일까요? 이마거상이나 미니거상을 하면 거상 효과가 어느 정도 가나요? 상안검 성형 젊은 분들이 많이 하죠. 왜냐하면 상안검 성형,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상안검 성형은 굉장히 오래된 성형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도 상안검 수술하신 거고요. 예전에 우리 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쌍꺼풀 수술했다고 막 그랬는데 그 쌍꺼풀 수술하신 게 아니죠. 상안검 성형 하신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렇게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그냥 계속 다 상안검 성형했고 젊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젊다는 거는 이제 뭐 한 40대 뭐 이런 정도의 분들도 상안검 성형을 했고 젊은 분들도 아까 제가 그러니까 그 선천적인 처짐이라고 생각하고 피부 처짐이라고 생각하고 상안검 성형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냥 쌍꺼풀을만 해야 하는데 예.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쪽에서 내려온 두툼한 살하고 쌍꺼풀이 만들어져서 위쪽으로 밀어붙이는 살하고 해서 눈두덩이 두툼해지기 때문에 바로 사나워 보이는 거죠. 당연히 미니거상이나 이마거상을 통해서 거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눈두덩 자체가 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상안검 성형으로는 눈두덩이 안 펴지고 그 아래쪽만 걷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거상 효과는 수술 방법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네. 마지막으로 JH님까지만 제가 할게요. 눈처짐이 심한데 이마 주름도 많은 50대입니다. 눈처짐이 심하기 때문에 이마 주름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마거상하고 눈처짐 수술이 따로따로 있는데 제 나이엔 뭐를 해야 할까요? 그게 좀 달라요. 어떤 분들은 50대 이제 여태까지 쌍꺼풀이 없으니까 쌍꺼풀을 만들면서 하자는 분들도 있고요. 여태까지 쌍꺼풀이 있는데 남의 눈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이마만 펴는 이마 거상만 하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쌍꺼풀 원하세요? 원치 않으세요? 그러거든요. 원치 않으시면 이마거상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네, 1분 남았네요. 프로 0703님, 원장님, 제가 눈에 힘을 풀고 있으면 눈꺼풀이 내려온 느낌이 확실히 티가 나는데 남자라서 눈처짐 수술을 받으면 눈매가 느끼해지거나 수술한 느낌이 있어서 어색하지 않을까 싶어요. 눈처짐 말고 다른 수술 방법이 있을까요? 네, 눈처짐 수술 중에서 제가 이제 자꾸 이 말만 하게 되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눈꺼풀을 걷어 올리는 수술은 위쪽에서 내려오는 처짐에 의한 압박을 아래쪽에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밀어붙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눈두덩이 두툼해지고 느끼한 느낌 또 강한 인상을 만들 수가 있고 어색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눈썹과 눈두덩을 같이 펼 수 있는 눈썹화 거상이나 아니면 좀 더
넓게 펼 수 있는 이마 거상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휴일인데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